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인간 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책을 냈는데요. 이번에 그의 저서들을 통합하고 요약해서 입문서로 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의식 지도 해설인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공과 의식 성장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성공에 대한 내용 읽고 뒤에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다가 개로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있는 어부를 우연히 만났다. 그 남자는 어부에게 말했다. 그 양동이에 뚜껑을 씌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개가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현명한 늙은 어부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나가려고 양동이 벽을 기어오르면 다른 개가 팔을 뻗어 잡아채 녀석을 도로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면 세상의 본성이 개가 있는 그 양동이와 같다는 걸 볼 것이다. 그러고서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 위대함을 인정하는 내적 태도와 생활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부정적인 끌어들임을 초월하려 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이른바 적을 공격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위의 모든 이의 성공을 키우고 보살피는 데서 온다. 천재적인 많은 개인들이 대중에게 발견되어 유명해진 후에 비극적인 경력을 갖는데 이는 작은 성공이 있고 또 그와 다른 참 성공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흔히 삶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후자는 삶을 향상시킨다. 진정한 참 성공은 영을 생기 넘치게 하고 지지한다. 즉, 참 성공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주위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생활 방식을 이룬 총체적 개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작은 나는 약한 끌개 패턴과 정렬한다. 즉, 개 사고방식. 반면 참나는 높은 힘 에너지장과 정렬된다. 즉, 사랑. 참으로 성공한 이들은 성공에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성공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성공과 동일시하며 그 패턴을 발달시킨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귀결에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자체로 극히 강력하여 거의 즉각 사람의 의식 측정 수준을 200 이상으로 올린다. 영적으로 진화한 모든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배운 지극히 가치 있는 통찰은 자신의 개인적 의식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바깥 세상에 성공을 창조하기 위해 작용하는 통로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단순히 자산이 아닌 성공의 실제적 근원과 동일시하는 만큼 상실에 관한 불안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상실하고서도 금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 삶을 높은 힘 에너지 패턴과 정렬시키고 특정한 단계들을 따르는 것에 자동적인 귀결이다. 진정한 성공은 단지 직업이나 기업, 은행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영감을 주며 고양시키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어떤 에너지 장으로서 총체적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생명 에너지에 정렬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수많은 저서들은 대부분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각 의식의 수준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이로움과 다음 의식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책에서도 느껴집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이나 풍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라는 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라는 표현이 있고 ABC라는 표현이 있는데 A에서 B로, C로 라는 표현은 인과로서 관찰 가능한 원인과 결과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레시피를 얻었고 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먹는 거죠. ABC는 아직 바깥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에너지 상태지만 A에서 B로, B에서 C로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는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끌개입니다. 이 끌개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끌개가 뭐냐면 구조화시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끌개는 저마다 힘의 수준이 다릅니다. 높은 수준의 힘을 가진 끌개 ABC가 더 효과적으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힘을 가진 끌개 에너지 안에 있다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높은 수준의 힘을 가진 끌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생명에 관한 보편적 원리들과 더 많이 정렬될수록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관한 보편적 원리에 정렬되는 방법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의도. A에서 B로, C로에 관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기 전에 당신의 ABC를 검토하라. 먼저 의도인데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보편적으로 호소력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 시절 그들의 슬로건은 세계에서 으뜸 가는 독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보편적으로 호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벨기에인, 프랑스인, 영국인처럼 다른 이들의 가슴을 사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패한다는 승리, 패배라는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타기, 더 많이 팔기, 부유해지기, 유명해지기, 최고가 되기가 행동 시작의 동기라면 나에게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는 동기가 되어 힘을 얻기보다는 자기 이득의 힘인 위력으로서 그 반대의 위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적 에고주의를 넘어 더 넓게 호소할 때 더 높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취를 가져오는 ABC는 자신보다 더 높은 어떤 것, 팀 동료, 신, 나라 등에 대한 봉헌일 때 자기 초월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2단계, 즐거움. 성찰하라. 그것은 당신이 즐기며 하는 어떤 일인가? 일단 자신의 의도가 보편적으로 호소한다고 확신한다면 그 노력이 즐기며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매일 아침 억지로 일하러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확신시켰어도 가슴은 거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는 최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최선을 다한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있으면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수익과 연결시켜 보세요. 정말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단계, 실용성. 고려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누군가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진정 세상에 봉사하는가? 여기서 실용성의 의미는 나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오렌지 카라멜 맛 고추냉이 쌈장을 개발했고 내 입맛에는 그것이 정말 맛있어서 그것만 제공하고 그냥 쌈장이나 소금, 간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깜찍하거나 독특한 색다른 발상이라는 것 말고 실제로 아무런 필요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착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더라도 대중과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것에 자신을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4단계 미학, 모든 감각 유형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개성과 맞지 않는 것들을 그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루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삶의 경험을 어떤 주된 감각 유형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로 청각에 더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시각에, 또 어떤 사람은 느낌에 더 의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을 하고 시각에 더 의지하는 사장님이시라면 시각적인 인테리어에 좀 더 신경을 썼을 수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식당에 어울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식당 분위기에 어울리는 선곡을 했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조명이나 인테리어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아닌 감각 유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라고 합니다. 5단계 끌림. 홍보보다는 끌림에 의지하라. 보통 일반적인 홍보는 설득을 하고 설득은 구매 저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많은 돈을 쓸수록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이 드는데 가짜 이미지로 설득하는 것보다 실제 진정성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진정성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6단계 신뢰성.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라. 문을 일찍 닫는 등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많은 고객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편리함과 자신들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가 온전성 있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호킨스 박사는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금으로 시작하고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편리함의 가치 크기는 대단히 가치 있다 라고 합니다. 7단계 고결함. 오직 하나의 고객만이 있으니 이는 인간 본성 자체임을 명심하라. 우리가 봉사할 하나의 고객, 기쁘게 할 하나의 고객만이 있는데 그 고객의 이름이 인간 본성이고 이러한 기본 법칙을 명심한다면 실수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합니다. 약간의 이득을 위해 부정성과 결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 약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병들고 비정상적인 것과 결탁하지 않는 것은 도덕군자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아닌 비인간적 본성은 인간 품위를 침해하고 이득을 얻는 듯 보이며 얼마가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보면 그 황폐함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개인적 힘이나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고 그저 자신으로 있는 것으로 상황을 변형시키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즉, 현존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책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전자 비명과 가짜 피가 나오는 할복 인형을 제조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비인간적 본성이고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물들인다고 합니다. 8단계 성질.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기여하려는 성질을 결정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기여한 것을 정확히 당신 자신 안에서 불러낼 거라는 걸 알아차려라. 이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함을 지지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기 넘침을 지지할 때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위대함을 지지할 때 우리는 위대해지고 삶의 아름다움을 지지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됩니다. 9단계 나눔.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인식하라.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에 다른 이들이 해온 중요한 역할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그들 모두가 성공을 지지하고 축하하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적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이바지하게 하고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배우자의 영감이나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했던 역할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0단계 인자함. 삶이 대먹임 고리임을 깨달아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강화시키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강화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이들의 긍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것이 좋다는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하는 말들은 사실 그 부정적인 말들을 자신 안에서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긍정적인 점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심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흥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고 나서 그들이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전체 요점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뭔가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도 돌려받을 기대 없이 심지어 감사나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합니다. 생명 그 자체의 성질에 기여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간 존재를 보살피려고 뭔가를 합니다. 이는 내면의 비밀이며 우리는 깊은 내적 이해를 통해서만 그것에 도달합니다. 그 이해란 우리가 생명을 지지할 때 생명이 답하여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철학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이는 내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자명한 이치라고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